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바이넥스라는 종목을 한번 소개를 드려볼 텐데, 자, 일단 소개를 드리는 이유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요번에 이제 우리 톡방에서 같이 스터디하고 있는 방에서 이제 바이넥스라는 종목이 나왔습니다. 그 나온 이유는 요번에 이제 기술적으로 종목을 이제 선정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종목을 선정을 했고, 이 질문 주셨던 건 뭐냐면은, 지금 톡방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실적도 좋은 것 같은데, 주가가 좀 이제 부진한 것 같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다 톡방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기로 하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영상을 한 5번 정도 찍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5번 찍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기본적인 내용만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이 내용만 가지고도 시간이 계속해서 20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20분보다 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보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좀 이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넘어가서 바이넥스라는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바이넥스는 의약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거는 CDMO라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CDMO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CDMO란 향체 바이오 의약품을 위탁 생산하고 위탁 개발하고 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즉 이제 위탁 받아가지고 생산 및 개발까지 모든 것을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데, 지금 얘네가 보면 일단 주가 흐름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은 특징적인 게 있어요. 2011년도 때 얘네가 여기서 액면 분할을 하게 됩니다. 2011년도 때 액면 분할을 하게 되는데, 이 액면 분할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2011년도 4월에 주식 분할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향후 회사 실적 개선 등으로 회사의 가치가 증가했을 때를 대비해서 유통 주식 수를 늘리기 위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거기 액면 분할에 대한 부분은 이제 거기 가치가 바뀌는 건 아닌데 주식 수가 늘어남으로써 이제 거기에 대해서 거래가 활성화되는 그런 이점들이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을 노리고 회사가 액면 분할 진행을 했어요. 그 말은 얘네가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기업인데,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적인 게 들어옵니다. 무슨 특징이 들어오냐면은, 이때 2013년도 때 일본에서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최대 주주로 누가 등극을 하냐, 그 부분을 좀 살펴보니까 최근 보고서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일본에서 모 제약회사에서 이 바이넥스라는 종목으로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등극 내용을 보면은, 자, 여기 나와 있죠. 2013년도 10월에 니찌꼬 제약에서 23% 유상증자를 받아가지고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하게 돼요. 자, 2011년도 때 바이넥스가 매출이 증가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무슨 사업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사업이 잘 돼서 잘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그리고 2013년도 때 니찌꼬 제약에서 최대 주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얘네가 지금까지 등극이 돼 있는 게 아니라 2015년도 12월 달에 시간으로 전량 팔아버려요. 전량 처분하면서 최대 주주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니치코 제약이 들어왔다가 나간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 들어왔다 나간 시기가 언제인지 좀 먼저 보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니치코 제약이 최대 주주로 들어왔던 시점은 2013년도 10월 달이에요. 즉, 이 구간에서 최대 주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얘네가 시간으로 대량 던져버렸던 시점은 2015년도 12월 달, 즉, 이 구간에서 이 구간이 신고 날짜죠. 네, 신고 날짜니까 여기서 시간으로 대량 던져버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만큼의 시세 차익을 냈는데, 얘네가 단순히 시세 차익을 내기 위해서 이 바이넥스라는 종목을 선정을 했을까? 그거는 아니겠죠. 얘네가 이 당시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얘네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그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GS07 하나인데, 이게 원래 일본에서 이제 상용화가 되고, 그러니까 허가가 나서 상용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허가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언제? 2015년도 때. 원래 이게 2015년도 때 허가가 떨어지고 상용화가 됐어야 하는데, 그게 안 돼 버린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미 알고 있었겠죠. 누가? 그 당시 최대주주였던 니치이코 제약에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허가가 안 될 걸 알고 미리 여기서 시간으로 전량 팔아버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실제로 허가가 안 나다 보니까 얘네가 이제 바이넥스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얘네가 사업이 좋아질 거라고 이미 회사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그 일본에서 상용화가 안 되는 바람에 이제 그게 문제가 생겨서 2015년도, 16년도, 17년도에 계속해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적자를 기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 문제가 해소되는 시점이 언제냐면은 2018년도 때 2018년도 때 다시 한 번 더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흑자를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흑자 전환하게 된 이유를 좀 살펴보니까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얘네가 요번에 이제 영업이익 당기순이 흑자를 전환을 하게 되는데, 그 흑자 전환하게 된 이유가 아까 이야기 들었던 레미케이드 사업에 대한 이제 상용화, 즉 이제 여기에서 비용이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실제로 이제 매출이 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이제 이것과 플러스 지금 보면은 고객 해외 이전 기술 계약으로 쭉, 아까 CDMO 얘네의 주력 사업이죠. 주력 사업이 이제 해외로 퍼지면서 진출하면서 추가적으로 매출이 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해외로 그 진출해서 나는 매출을 좀 살펴보면은, 이게 지금 아까 최근 보고서요. 그냥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안 끄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최근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은 요번에 바이넥스에서 그 매출액이 2018년도, 이 18년도 반기 매출이죠. 잘 나왔었잖아요. 흑자를 기록을 했고, 근데 2018년도보다 19년도 매출을 보면은 더 많이 기록했어요. 전년 대비보다. 그래서 그 더 많이 기록한 이유를 좀 살펴보니까, 이유를 살펴보니까 얘네가 어때요? 전년 대비 그 매출 중에서 바이오 매출액이 전년에 이제 90억 정도가 나왔는데, 요번 2019년도 때 반기 기준으로 200억 정도 찍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의 두 배의 그 바이오 매출액만, 네, 두 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얘네가 하나 또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매출의 흐름표가 연말에 정점을 찍습니다. 항상 연말에 정점을 찍어요. 2017년도, 18년도 때도 그랬고, 요번에 2019년도 때도 아마 매출액 그래프는 이렇게 마지막에 정점을 찍겠죠. 그 말은 즉, 요번 이제 3분기, 4분기 때는 매출이 좋을 것을 당연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지금 현재 이미 올해 실적을 넘어버리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관점인데, 지금 현재 주가가 왜 이렇게 부진하냐, 이 부분을 들어보면 아무래도 최근 제약바이오 그런 악재들이,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겹치면서 시장에 대한 분위기로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전에는 이제 그 케미칼에 대한 부분, 아까 일본의 그 상용화 했던 제품이 문제가 생겨서 떨어졌던 내용이라면은, 요번에는 이제 제약바이오 시장이 그 타격을 입으면서 주가가 떨어졌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실제로 얘네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실제로 얘네가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건 일단 긍정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일단 여기서 좀 고민되는 게 있었어요.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이게 그 일본 쪽에 상용화가 된 제품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요번에 이제 일본과의 관계가 좀 많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제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 일본들이 거래를 안 터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매출이 감소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바이넥스도 요번에 그게 이제 풀리긴 했지만은 실제로 일본 쪽의 관계 기업들하고 매출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일단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시간 관계상 제가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추후에
그 관계자분들하고 통해 가지고 확인이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두 번째가 또 뭐냐면은 얘네가 지금 이게 끝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그 부지를 매입을 했어요. 보고서를 다시 한번 더 키도록 할게요. 얘네가 어디를 매입을 하게 됐냐면은 그 사업 내용이 들어가 있나? 네. 얘네가 2019년도 5월 달이면 최근이죠. 네. 불과 몇 개월 안 지났는데 부산 얘네 회사 앞이에요. 얘네 회사 앞에 그 소재지를 매입을 하게 됩니다. 땅을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땅을 매입한 이유가 뭐냐면은 케미컬 의약품 생산에 대한 캐파 확대,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추가적으로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이 땅을 사가지고 여기서 건물을 짓겠다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기존 건물에 있는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무엇을 늘리겠다는 건지, 일단 여기에 대해도 제가 아직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대해서도 좀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좀 그 매출액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보이는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그런 전망 같은 걸 좀 살펴보고 이게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더 상방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좀 리스크로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근데 이것만 제외한다면은 일단 현재 시점만 봤을 때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고 하다 보니까 향후 주가는 지금 업황 때 뭐 시장 분위기 때문에 빠지더라도 다시 한 번 더 실적을 따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지금 바이넥스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하나 더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어떤 이야기였더라. 제가 지금 이게 그냥 업황에 대한 얘기라던가 최근 주가 흐름에 대비 뭐 최대 주주의 움직임, 그리고 특징적인 제품에 대한 매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주력 사업에 대한 뭐 전망이라던가 이런 매출을 이야기 드리지 않았는데, 일단 제가 좀 살펴봤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좀 전문 지식이 많이 필요한 분야이기도 하다 보니까 봐도 사실 제가 뭐 이야기를 드릴 내용이 아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매출에 대한 성장은 보이지만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고 어떤 부분을 대해서 지금 영위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바이넥스라는 기업이 궁금하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더 살펴보시기를 바라겠고, 그 외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이 바이넥스에 대한 투자 의견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간이 12분이 지나고 있는데 딱 마지막으로 요거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은 지분 변동 보고서가 있어요. 최대 주주인, 지금 최대 주주로 누가 등록이 되어 있냐면은 쭉 보면은 자, 지금 이 바이넥스의 대표가 이혁종으로 이혁종 씨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혁종 씨에 대한 최대 주주 변동 보고서가 있죠. 이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은 지금 보면서 얘기할게요. 네. 시간을 좀 잡아먹더라도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자, 공시를 살펴보면은 이제 주식수 변동이에요. 근데 변동 사유가 뭐냐면은 직전 보고서보다 이전 보고서에 뭐예요? 추가적으로 주식을 늘립니다. 근데 주식을 늘린 이유가 뭐냐 쭉 봤더니 뭐예요? 그냥 장내 매수하는 거죠. 장내 얼마? 단가가 9,500원대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합니다. 그 매수했던 시점이 7월 12일인데 7월 12일이면 이때예요. 7월 12일이면 이때 이 최대 주주가 매수하고 주가가 더 떨어졌는데, 요거는 사실 시장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최대 주주가 보는 관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은 계속해서 좋아지는데 그 자기 입장에서 그렇죠. 이전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은 이때거든요. 지금 최대 주주가 매수했을 때가 이때였는데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은 저점대예요. 저점대 내려왔으니까 그냥 사업 계속해서 문제없고 잘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실적 올라가면은 기업 주가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으로 주식을 매입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시장 상황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제 그러다가 요번에 더 맞아서 떨어진 부분이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대 주주보다 지금 더 싼 가격에 있는 단가에 매수를 한다면은 그냥 이전에 최대 주주가 매수했던 단가보다 오히려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이 일단 긍정적으로 보는 포인트고, 그 다음에 임원 중에서도 이제 이사가 이제 서봉수 씨가 추가적으로 더 장내 매수한 공시인데, 이 사람도 이제 주가가 더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해서 단순 그런 관점에서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내 매수로 들어왔고, 언제 8월 6일 날 추가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8,200원에 매수가 들어왔는데, 일단 이 사람이 산 가격보다는 지금 조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이 가격대에서는 아무래도 어찌됐건 저찌됐던 간에 이제 지금 주요 관계자들은 더 싸게 보고 매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설명을 드려보면은,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권이 하나 들어왔거든요. 유상증자권 이제 최근 거 하나 살펴보면은, 자, 유상증자라는 게 이제 돈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이제 투자 개념으로 돈이 들어오는 건데, 지금 최근 유상증자권을 보면은 얘네가 이제 운영자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운영자금에 대해서 3자 배정, 3자 배정으로 들어오는데, 그 들어온 쪽이 이제 누구냐, 누구냐 쭉 내려보니까 페프로민 바이오라고 해서 그 기업에서 회사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들어온 자금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언제 나왔던 내용이냐면은, 결정 날짜가 2018년도 4월 달이거든요. 2018년도 4월에 상장이 되었고, 실제로 지금 1년간 보호 예수가 걸려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 말은 2018년도 4월 구간에서 2018년도 4월 4일이니까 이때죠. 그리고 1년 보호 예수니까 4월 4일이면 이때라 풀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아까 그 유상증자에 대한 그 보호 예수 물량이 풀려서 주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되는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아직 저 물량이 나오진 않았다라고 보여지고, 왜냐면은 지금 팔면 손해니까 12,600원이 평단이니까요. 네, 그리고 얘네 기업이 지금 뭐 팔 만큼 이렇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때 들어왔던 페프로민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 기업보다 훨씬 더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 기업도 아마 투자 경영 목적상 들어온 자금이라고는 하지만은 결국에는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온 유상증자 단가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제가 만약에 바이넥스를 공략을 할 때 기준을 잡는다면은 일단 최대 주주가 들어왔던 매수, 그리고 유상증자에 대한 단가, 이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지금, 이 지금이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 톡방에서 바이넥스를 이야기했던 것은 최근 흐름에 대해서 특징적인 움직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은 앞으로 톡방에서도 계속해서 설명을 드려보면서 잡아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오늘 바이넥스 영상, 자, 이렇게 줄인다고 했는데도 지금 이제 19분이 넘어가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18분 40초가 넘어가고 있는데, 진짜 못 드린 내용이 아직도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뭐 차차 하나하나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고, 지금 이런 기업들이 지금 이 바이넥스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영상 올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